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와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의 실화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빚더미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와 사업 모델을 통해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맥도날드를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만든 레이 크록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1954년 그는 52세의 밀크쉐이크 믹서 세일즈맨이었어요. 당시 그의 월급은 고작 $300, 현재 가치로 약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크록이 당뇨병과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의사들은 그에게 이제 은퇴를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1954년 어느 날 크록은 캘리포니아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밀크쉐이크, 믹서 8대를 주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량이었죠. 호기심이 생긴 크록은 직접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였어요. 크록은 그들의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초 만에 햄버거를 만들어내는 스피디 시스템이었거든요.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첫 번째 맥도날드 매장을 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1955년 4월 15일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에 첫 번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매장이 문을 열었어요. 크록은 직접 바닥을 닦고 감자튀김을 튀기며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크록의 천재성은 단순히 햄버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판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매장의 청결도,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즉시 치워야 함. 서비스 속도, 주문 후 60초 이내에 음식 제공. 품질 표준,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맛 보장. 첫 해에는 고작 18개 매장으로 시작했지만 크록의 시스템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60년에는 228개 매장으로 확장됐고 1965년에는 700개 매장으로 1970년엔 1500개 매장으로 늘어났습니다. 1961년 크록은 $270만 주고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어요. 당시 그는 여전히 큰 빚을 지고 있었지만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크록이 사망한 1984년 맥도날드는 전 세계 7,500개 매장을 가진 거대 기업이 되었어요. 현재 맥도날드는 100개국에 4만 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이 $2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크록의 개인 재산은 사망 당시 $5억 달러였어요. 52세 밀크쉐이크 세일즈맨이 30년 만에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웬디스의 창립자 데이브 토마스의 어린 시절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는 생후 6주 만에 고아원에 맡겨졌고 5살 때 한 할머니에게 입양되었어요. 하지만 12살 때 양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재혼했는데 새어머니는 데이브를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15살에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의 토마스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내 레스토랑을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18살 때 군대에 입대했지만 2년 후 제대하면서 다시 레스토랑 업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KFC의 창립자 콜로넬 샌더스 밑에서 일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배웠어요. 1962년 토마스는 파산 직전에 KFC 매장 4개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살, 가진 돈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특별한 전략을 썼습니다. 메뉴를 단순화하자. 그리고 품질에만 집중하자. 토마스는 복잡했던 메뉴를 치킨 몇 가지로 줄이고 대신 품질을 대폭 향상시켰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년 만에 4개 매장 모두 흑자로 돌아섰고 그는 이 매장들을 $150만 다시 KFC 본사에 매각했습니다. 1969년 37세의 토마스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첫 번째 웬디스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장 이름은 그의 막내딸 웬디의 이름을 딴 것이었어요. 웬디스의 차별화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신선한 고기만 사용, 냉동 패티 사용 금지, 사각형 패티 더 많은 고기를 제공한다는 의미,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도입. 토마스는 직접 웬디스 광고에 출연했어요. 그의 솔직하고 친근한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WHERES 더 비프라는 광고 슬로건은 미국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1976년 웬디스는 주식을 상장했고 토마스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소년이 미국 3대 햄버거 체인의 창립자가 된 것이죠. 성공한 후 토마스는 자신과 같은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는 입양 홍보에 앞장섰고 수많은 아이들이 새 가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웬디스는 전 세계 6,000개 매장을 가진 기업이 되었고 토마스의 순자산은 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성공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레이 크록은 52세에 시작했고 데이브 토마스는 어려운 경제 형편의 고아원 출신이라 무일푼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고 작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용기예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나 꿈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응원하며 성장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성공 스토리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